12월 1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던 한 주일이 끝나가는데요. 날씨가 추웠던 만큼 국민의 마음이 추워진 일이 생겼습니다. 방중을 해서 한 건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3박 4일이나 가더니만 연이어지는 굴욕과 박대 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지경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들 마음이 착잡하고요. 정권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 바라볼 때 그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리고 중국 놈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요, 회원분들의 참여로 끌어가는데요. 뉴스 브리핑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지 않고 제목이 무슨 학술 논문 같아. 그리고 왜 제목을 이렇게 굵게 뻘겋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호객하는 제목을 달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팩트가 틀릴 때도 있어요. F-22가 보잉사라든지 왕제처가 상무위원이 아니라든지 이런 거 인정을 합니다. 자, 적은 인력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뉴스 브리핑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 해라, 저런 것 해라, 이거 달아라, 저거 달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제 판단과 가치에 따라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입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이 대중적으로 영합하고 돈벌이 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욕 처먹어가면서 방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게 낫지요. 뉴스 브리핑은 끝까지 제 방식으로 국민 계몽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계몽이란 말이 듣기 싫으시면요, 댓글부터 생각하고 순화해서 달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정신 어떤 세계를 고양시키는 방법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제가 몇 달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전술핵 재배치니 이런 어떤 이야기 너무 반복해서 하지 말고 일본에 가서 아베 만나자 해라. 그러면 아베가 만나줄 거다. 그러면 일본하고 공동 핵 개발하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라. 일본이 먼저 할 형편이 안 되니까 한국이 앞장서서 하라.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시진핑 회담이 있던 날 아베와 홍준표 대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 칼럼요, 일부는 정말 창피한 방중, 이것이 국빈 방문이 맞는가? 역사상 이런 사대와 굴종은 없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매경 기자가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호원이 한국의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에서 경호를 갖다가 비용을 지불을 해서 경호원을 고용했는데 중국의 정치 시스템 특성상 중국 공안이, 우리는 공안에 의뢰를 하고 공안이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민간 경호회사들을 동원해서 경호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국빈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의 제일 큰 손님 자격으로 초대되고 방문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의정과 예우에 큰 신경을 써서 대접하도록 하는 것이 각 국가들의 원칙입니다. 준비 과정도 굉장히 길고요. 비용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빈 방문의 여부는
양 국가가 사전에 합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한다고 국빈 방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짧은 1박 2일의 방문을 했지만은 옛날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빈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클린턴이 한국에 왔고 조지 W. 부시가 왔고 오바마가 왔지만은 국빈 방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한다고 국빈 자격으로 이 상대를 초대할 수도 없고 트럼프가 왔을 때 미국이 국빈으로 해달라 해서 국빈 방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국이 합의해서 국빈 방문을 하는 거고요. 국빈 방문보다도 한 단계 떨어지는 의전이 공식 방문입니다. 자,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이 한국에 대통령이 공식으로 초청해서 방문하는 경우 공식 방문이 될 수 있는데요. 공식 방문 또한 국빈 방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공식 초대에 의해서 방문하는 거지만은 의전이 간소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 방문이지요. 그래서 이 실무 방문을 하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외국에 뭐 원수나 이 총리나 장관을 초대하면 그 실무 방문은 오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의 국가 원수가 한국을 국빈 방문할 경우하고 공식 방문할 경우하고 한국에 있어서 차이를 보면요. 외빈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 공식 방문의 경우는 우리나라 의전장이나 이 한국에 주재하는 그 나라 대사가 마중을 나가고 국빈 장문으로 오게 되면 장관급이 나가게 되고 좀 작은 나라에서 국빈 방문으로 오면 차관급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오산기지에 내렸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항으로 이렇게 마중을 나갔고요. 국빈 방문을 할 경우에는 의장대가 예포를 발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식 방문의 경우는 예포가 이렇게 생략되고요. 그 다음에 환영식 장소도 차이가 있고 국빈 방문은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공식 방문은 간소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만찬회를 할 때 연회도 열리고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을 한 게 아니고 실무 방문을 한 것도 아니고 국빈 방문을 한다고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월 6일 중국을 시진핑을 초청으로 3박 4일간 국빈 방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국빈 방문으로서 중국에 간 부분이 도착부터 이상했습니다. 도착부터 차관보급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에 두테르테가 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나갔다는데 필리핀보다 국력이 몇 배 더 나은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중국 외교부의 조리, 차관보가 마중을 나왔다. 이거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그리고 국빈 방문을 했는데 상대 나라의 형식적인 이인자, 실제로는 한 5에서 7일 정도 되는 리커창이 오늘 15일 날 점심을 하자라고 오래전부터 조율이 되었는데 방문이 임박해서야 점심을 오찬을 못한다고 하면서 오후 늦게나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13일 날 도착을 해서 당일 날 공식 행사가 없었습니다. 부총리인가 하는 사람 가오리인가 잠깐 봤어요. 15분간 만났습니다. 조대에서. 그 뭐 만난 거라고 볼 수 없이 그날 중국의 공무원 한 명이라도 만났다라는 기록 남기려고 만난 거죠. 자, 13일 날 도착해서 14일 날 저녁까지 하고 다니는 일이라는 거는 교포 만나고 그럼 항상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인간단체, 경제단체끼리의 간담회, 뭐 포럼이니 이런 거 참석을 하고 어제도
한국 코트라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고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자, 어제 아침은 혼자서 중국 사람 아무도 없이 중국 식당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과거 오바마도 그런 식으로 하기는 했지만은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소박하게 중국 식당, 서민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미담 사례로 빛났지만은 이번에는 박대받는 가운데서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밥 먹는 데 가서 간소하게 김정숙 씨하고 무슨 수행단 데리고 밥 먹는 모습이 서글프기 거지없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판하고 짝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뿐입니까? 어제도 저녁에 공식 환영 만찬까지 일정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이 시내에서 하는 코트라 주최 행사에 갔다가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서 중국 주최의 행사보다는 한국에서 만드는 행사가 더 많으니 참 그것도 웃기는 짜장이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기자가 얻어맞는, 기자도 그냥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 기자 중에서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풀 기자단이라는 것은 몇 명만 뽑아서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전체를 이 사진이나 내용을 나누어서 쓰는 것을 풀 기자단이라고 합니다. 그 풀 기자단에 소속된 선택된 기자가 2차례나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속수무책이었고요. 2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고 결국은 중국에 항의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저녁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무슨 반전, 무슨 평화, 그리고 대화 해결 이야기들 그대로 해줬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적이고 왔습니다. 자, 그러고는 오늘 오전에 또 일정이 없고 점심도 리커창이 팽시켜서 오후 늦게까지 또 혼자서 일정을 만들고 다녀야 됩니다. 흔히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이 만리장성에 올라가거나 천안문 광장에 이렇게 망루에 올라가거나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이 자금성을 방문하거나 하는 부분이 이번에 사진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축물이나 문화유적에 가서 보여주는 사진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부장은 한국 대통령이 어깨에 손을 두드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모습입니다. 자국 기자가 데리고 간 대통령 방문단의 일행이지요. 얻어맞아서 주워 터져도 항의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국빈 방문이 맞느냐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에 국빈 방문을 해서 시간이 1박 2일로 보기 싫었는지 짧게 왔다 가니까 없었지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행사지만 거기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걸 경호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가 와도 그렇고 누가 와도요. 그 사람들이 가는 한국에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고위관계자를 만나지 않고 자신들이 한국에 와서 만드는 일정이라도 그 주요국 원수의 국빈 방문에서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국빈 방문을 이렇게 초대받아서 중국에 가서 물론 한국의 코트라가 하는 행사에 개막식에 참여하고 부스를 둘러보는 과정이지만은 국빈 방문인데 중국의 공안이나 중국의 특수경찰이 경호대가 이렇게 해주지를 않고
한국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중국 공안이 지정한 민간 경호원들이 폭행을 해대버렸습니다. 자, 국빈 방문인데 민간 중국 경호원들까지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리고 그 우리가 돈 준 중국의 경호원들은 오히려 한국 대통령 방문단의 일행들, 그것도 기자들을 주업해버렸습니다. 이게 국빈 방문이 맞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산, 한마디로 경호원들을,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대통령 방문단의 일행, 그것도 기자를 들고 패버렸습니다. 죽도록 한국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밟아버렸습니다. 뭔 이런 국빈 방문도 있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이따위의 국빈 방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빈 방문해놓고 관광지 한번 안 데려가고, 국빈 방문해놓고 우리가 돈 주고 민간 경호원을 사는데 그걸 중국 공안이 지정을 하고, 그놈들이 우리 대통령 방문단의 기자들을 들고 패버리고, 그것도 죽도록요. 과거에 박 대통령이 갔을 때도 밀친 적이 있었고, 김문수 지사가 과거에 탈북자 기자회견을 중국에 했을 때 공안들이 불 끄고 들어와서 김 지사까지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중국의 한마디로 건방지고 잘못된 행태들의 일부라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기 전에 CCTV 기자라는 놈이 대통령에게, 한국 대통령에게 산부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고 시진핑처럼 밀어붙였고 짜집기 해서 방송했다 했습니다. 그래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중국 측에 말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한테 중국 방송에 나간 것은 내 말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핑계대고 미국에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만 청와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 시진핑은 북경을 비우고 난징으로 가버렸습니다. 뭔 놈의 일정을 잡아도 그렇게 잡습니까? 그리고 실권도 없는 총리 리커창은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해놓고 점심을 미루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데 점심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약속을 방문 며칠 전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국빈 방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서 일정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행사에 쫓아다닙니다. 중국을 간 겁니까? 한국에 행사 다니는 겁니까? 그러다가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중국은 너네들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이렇게 너네 기자들을 팬 거니까 우리는 알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로요,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갖다가 외교적 승리라고 북한을 운전석에 앉아서 끌어들이는데 중국이 협조해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 북한이 원하는,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에 협조해 주되 우리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번 행사를 그렇게 공들여서 이 올림픽으로부터 역산을 해서 12월 달에는 가야 된다고 억지로 맞춰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은 사람 불러다가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정권이 없었는데, 그렇게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정권이 중국에 가서 더 말할 나위 없는 박대를 당했습니다. 과거에 보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한테 좀 이렇게 붙는 입장을 보이니까 중국이 공항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였던 찬사와 한마디로 아부에 비해서 훨씬 극과 극의 굴욕과 찬박과 폄하와 이런 걸 지금 당하고 급기야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중국의 방송이나 신문에는 문 대통령의 방문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이 지할 말 다 하면서 지가 써놓은 이 합의문에 한국의 동의를 받는 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중국 보고 북한에 석유 끊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상회담이고 이것이 국빈 방문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신라시대입니까? 옛날에 당이나 원나라, 청나라나 명나라 때면 모를까? 이 현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겪고 있는 수모와 굴종, 박대, 이 박해입니다. 박해. 사람 불러다가 박해하는 거죠. 폭행을 보면서요. 국민적 자존심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친중 친북 좋아하는 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문 대통령 들으세요. 뭐하러 중국까지 가서 국민들에게 이런 비참한 마음을 들게 생중계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뭔 사고가 나지 싶은 순간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었는데 급기야 한국 기자들이 백주대낮에 주워 터지고 밟히고 구두발에 기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중국은 한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식민지 국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식민지의 형식적인 왕이 식민지 본국에 가면 마지못해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야 너희 나라 가서 네가 힘이나 좀 쓰지 않겠냐고 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과거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뒤에 순조나 영친왕이 일본에 당하던 모습을 이번에 중국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해줬습니다. 자, 사람이요, 당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하고도 말을 할 줄 모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가서 잘 당했다 고소하다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적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요,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사죄해야 됩니다.